침몰한 유람선을 들어 올리기 위해 헝가리에서 막바지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지 상황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헝가리의 이전영 리포터 연결합니다. 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전영입니다. 예, 다뉴브강에서는 현재 인양 준비 작업이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또 다뉴브강 수위도 궁금한데요. 예, 다뉴브강 현재 수온은 18.7도이고요. 수위는 4.64m입니다. 수위가 10cm 정도 낮아지긴 했지만 더 줄어야지 인양 작업이나 잠수사들의 작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오늘 오전 현지 뉴스는 보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장은 유람선을 끌어올릴 대형 크레인 클라크 아다모에 이어서 바지선까지 정박을 하면서 인양을 위한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크레인으로 사고 선박을 들어 올리려면 가라앉은 선체 내부분에 와이어 쇠줄을 감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유속이 아직도 매우 빠르고 시야는 여전히 확보가 되지 않아서 수중 작업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잠수사들은 선체나 사다리 같은 고정물들을 잡고 이동하거나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또 안전 문제 때문에 이 잠수사가 한 번에 한 명씩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2명을 짝을 지어서 한 명은 잠수하면 한 명은 밖에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방금 정오 뉴스에 선체의 인양을 위해서 감아야 하는 4개 줄 가운데서 얇은 줄에 해당하는 첫 번째 줄을 설치를 했다고 지금 전해졌고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줄부터는 줄이 두꺼워지는데 설치가 까다롭고 또 이 줄을 다 걸어도 다시 잠수부들이 수중으로 내려가서 재차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꽤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이 끝나고 인양선이 오더라도 각도나 위치를 잡는 것도 꽤 까다로운 작업이라서 지금 이제 화요일 정도에 지금 이제 인양이 될 것으로 보도를 하고 있고요. 또 인양을 할 때 시신들이 이제 선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선체의 창문들을 모두 막는 작업을 조금 전에 완료했다고 현지 뉴스가 전했습니다. 예, 조금 전 이 정오 뉴스라고 하셨던 것이 헝가리 현지 뉴스를 말씀하신 거죠? 아, 네, 맞습니다. 예, 한편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헝가리는 또 내일이 휴일이지 않습니까? 가톨릭 관련 공휴일이라고 하는데요. 휴일에는 뭐 수색이 중단되는 것인지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내일 6월 10일은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해서 오순절 기간입니다. 헝가리는 약 75%의 국민들이 카톨릭 기독교를 믿는 국가고요. 그러다 보니 내일은 헝가리 전체가 쉬는 국가 공휴일입니다. 이때 보통 대부분의 상점이나 회사도 그렇고 공기관들이 다 일제 휴무에 들어가는데요. 오늘 헝가리 현지 뉴스에서는 인양 작업은 11일 화요일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면서 월요일인 내일은 공휴일이긴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인양 전문가들이 계속 동원이 되어서 화요일 선체 인양을 위한 준비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내일이 휴일이지만 이 준비 작업은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준비 작업이 늦춰지기 때문에 인양이 화요일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 현지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헝가리 현지 언론에서는 선체 인양은 아마도 월요일보다는 화요일 날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다뉴브강 인접 국가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뭐 이 수색이나 인양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지요? 예,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별히 이번 인양 작업에 동원된 클라크 아다모가 머르기트 다리로 오다가 높은 강물 수위로 중간에 멈추게 됐었잖아요. 그때 인양 작업이 지체되니까 슬로바키아에서 헝가리로 흘러가는 강물을 4시간당 1,000세제곱미터씩 막아줘서 인양선에 이그 클라크 아다모가 사고 지점으로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고요. 또 이미 수색 작업에서도 사고 직후부터 오스트리아나 체코 같은 헝가리 인근 국가에서 특수부대 요원을 파견해서 힘을 보태고 있고요. 또 다뉴브강 하류에 인접한 크로아티아나 세르비아, 불가리아 등에서도 수색 구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수색 작업에는 독일에서 그 니멧 유하스라는 종의 개들을 이제 보내줘가지고 동원돼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개들은 수심 30m까지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신의 냄새를 맡게 되면 이 개들이 짖거나 또 정신없는 행동을 보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지점에 잠수사들이 들어가서 이제 수색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실종자 3명을 이 개들이 찾아냈다고 현지 뉴스는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안전한 인양과 실종자 수색 작업을 위해서 헝가리 주변국들의 지원은 현재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예, 인접 국가들도 많이 도와주고요. 또 남은 실종자분들도 빨리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헝가리 현지에 계시니까 현지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현지 잠수사들이 이제 수색이 장기화되면서 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이런 현지 언론들의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지 보도에는 헝가리 잠수사들의 이야기들이 좀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요. 헝가리 잠수사 연맹 회장인 니리 이반 씨의 말에 따르면 잠수사들은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강 속에서 강바닥을 기어다녀가면서 매우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일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 잠수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잠수사는 그날 1시간 40여 분 동안 강 속에서 수색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수중에서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오랜 잠수 작업 때문에 지쳐서 도저히 물 위로 올라올 힘이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잠수사는 시신이 떠내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시신을 끌어안은 채로 잠시 강바닥에 누워 쉬었다가 다시 수중 밖으로 시신을 안고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헝가리 잠수사들은 무엇보다도 시신이 절대 훼손되지 않도록 그것을 주의해서 끌어올리는 일에 매우 집중하고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잠수사들의 이야기가 보도가 되면서 헝가리인들은 정말 이 잠수사들을 영웅이라 칭하기도 하고, 또 그들의 희생정신에 응원을 매우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실종자들을 빨리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잠수사분들의 안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유람선 운항에 대한 안전 우려도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헝가리 현지는 어떻습니까? 네, 특별히 이번 사고에 대해서 구명조끼를 아무도 입지 않았다는 것이 보도되면서 헝가리 시민들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안전 규정을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현지 언론에서는 아직 안전 규정 강화에 대해서는 별 이야기가 없고요. 그리고 사고 이후에 유람선 탑승 고객의 말을 따르면 아직도 유람선에서 안전수칙이나 구명조끼에 관한 안내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게 조금 미흡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또 탑승한 사람들도 유람선 스태프들에게 안전 가이드라인을 따로 묶거나 구명조끼 등을 요구하는 분위기는 아직은 느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는 우리 정부의 신속 대응팀의 브리핑을 통해서 헝가리 현지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요. 이 신속 대응팀에 대한 헝가리 현지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 신속 대응팀에 대해서 헝가리 현지에서는 일단 한국 신속 대응팀이 먼 곳에서 그래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고 좋게 평하고 있었고, 또 무엇보다 한국 잠수사들이 위험한 수중 환경에서도 어떤 잠수사들보다 열정적이고 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모습에 감동했다는 그런 헝가리 잠수사들의 이야기들이 보도가 되면서 한국 대응팀과 수색 작업팀에 대해서 언론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도 매우 잘한다고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리고 다뉴브강의 현지를 헝가리인들은 물론이고 우리 교민들도 많이 찾아서 애도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 사고 직후부터 헝가리 사람들은 물론이고 우리 교민들은 계속해서 현장을 찾아서 희생자를 애도하고 또 속히 실종자들이 다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 직후부터 지금까지도 우리 현지 교민들의 도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헝가리어가 유창한 그런 교민들은 대부분 다 사고 현장에 동원이 되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통역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한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식사나 도시락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고, 또 생존자나 희생자 가족들, 그다음에 이제 파견된 언론, 매체나 기자들의 필요한 부분들까지도 이곳 교민들이 있는 힘껏 돕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고를 낸 크루즈 선장에 관해서는 어떤 보도가 나왔습니까? 뭐 사고 당시에 진술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이번 유람선 침몰 사고를 낸 바이킹 시기노 선장 유리 씨가 지난 44년간 무사고였다는 진술과는 달리 지난 4월 1일에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또 다른 크루즈와 유조선 간 충돌 사고 때 크루즈의 선장이었음을 확인했다는 보도가 있었었죠. 그래서 이제 헝가리 검찰은 그 사고와 관련해서 유리 씨가 네덜란드에서 용의자로 다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바이킹 크루즈 측은 2달 전 사고에서는 유리 씨가 선장의 임무를 맡지 않았다고 검찰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러면서 네덜란드 사고 정황이 나오자 지난 7일 시기노 선장의 변호인단은 돌연 사임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바이킹 시기노 선장은 현재 사고 관련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는데요. 헝가리 매체 인덱스는 구속된 바이킹 시기노의 유리 씨 선장이 경찰의 계속된 조사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시 정황에 대해 진술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리 선장은 앞서서 사고 직후 휴대전화 데이터를 모두 삭제한 사실이 헝가리 검찰 수사로 드러나면서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고요. 현재의 바이킹 시기노 선장 유리 씨는 과실치사와 항해법 위반 이 2가지 혐의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금까지 헝가리의 이전영 리포터 연결해서 현지 상황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